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박용철님의 감정은 습관이다 입니다. 제목을 본 순간 전 감정도 습관이 된다고? 정말?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됨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습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의 감정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지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저 익숙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니요. 그것도 남도 아닌 나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데도 끈질기게 습관을 유지하려는 내가 참 밉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그 안에서 큰 희망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유전과 다릅니다. 바꿀 수 없게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방법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하루를 지내다 보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기분이 좋을 때, 만족감을 느낄 때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잊기 쉬우므로 수첩에 그때 상황과 기분 그리고 그 당시의 생각을 적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은 내용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며 다시 떠올려보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내가 긍정적인 감정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긍정을 부르는 말을 하라입니다. 부정의 말들은 생각과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이 된 분들은 말도 부정문 형식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령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표현을 할 때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도 내일 날씨는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두 번의 부정을 통해 긍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단순해서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앞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잘못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그만. 이렇게 강하고 단호한 태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할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내가 한 말이지만 뇌는 남이 한 말을 듣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마치 남이 나를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 자신을 보다 쉽게 안심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웃으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을 것이다. 뇌는 얼굴 근육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즉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기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만 거꾸로 얼굴 표정에 따라 기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 빠진 분들은 표정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찡그리는 표정이 하나의 인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즉, 표정을 짓는데도 습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자신의 표정을 체크하고 나서 표정에 맞는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부풀립니다.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찡그린 표정과 환한 얼굴 표정을 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는 부담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안 좋은 감정까지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감정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거울 유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유련은 상대를 볼 때 마치 내가 그 상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울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유련 때문입니다. 이 유련의 작용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상대의 표정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내가 그 표정을 짓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밝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수시로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검토하세요. 일부러라도 밝은 표정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 표정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표정의 습관이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디저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거나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주변 환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할 때 매일 반복되는 일의 연속이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이 작업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수시로 생각하십시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도 없고 집안일이 그저 노동으로만 여겨진다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이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아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하는 일들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쉴 때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쉬면 기분이 좋고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휴식은 게으름과 무기력,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일상이 지겹고 사소한 즐거움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의미라도 부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가 작은 그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하루라도 돌아보면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감정을 찾아내고 기억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일상의 일들에 의미라는 시럽을 뒤씌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익힌 새로운 감정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